안녕하세요. 꿈이 쏟아지는 책방, 꿈책방입니다. 오늘은 산골 소녀의 이야기 1983년 중학교 1학년 때 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산골 소녀의 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일기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용기가 되는 거 잘 아시죠? 그럼 까마득한 기억 속 그 시절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1983년 7월 10일) 일요일 비. 제목 기쁨. 엄마가 많이 아프다. 더구나 어제 동생 영자에게 약을 사오라고 시켰는데 그만 깜빡 잊어버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오늘 재산에 가서 약을 사오라고 하셨다. 영자, 진규 셋이서 갔다. 영자는 나 혼자 빨리 갔다 오지 못한다고 같이 가고, 진규는 자꾸 따라오려고 졸라 억지로 데리고 갔다. 아무리 못 오게 해도 안 되었다. 업고 갔는데 힘들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마음으로 걱정이 되고 무거웠다. 집에 올 때는 비가 약간 와서 걱정이었다. 바쁘게 약방을 들러 다 사고 사 먹으라고 준 돈으로 라면 4봉을 사고 얼음을 3개 샀다. 얼음은 먹고 라면은 집에서 삶아 먹으려고 샀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도 밥을 안 드시므로 같이 먹으려고. 그런데 영자가 삐져서 자기 것을 달라고 하여 줘버리고 왔다. 미워서 참기 힘들었다. 집에 드디어 도착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선 배고픈데 안 먹고 왔다고 야단을 쳤다. 담배 살 돈으로 1봉을 더 사오지 하셨다. 삶아서 다 같이 먹었다. 물을 많이 부어 밥도 말아 먹었다. 안 드시는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밥을 좀 더 드셨다. 날아갈 것만 같이 기뻤다. 약을 사려면 10리가 넘는 산길을 걸어 학교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산 등성이를 2개 넘고 산 꼭대기에서 산 밑으로 가파른 산길을 내려가야 제산면에 있는 약방에 갈 수 있지요. 학교에 다닐 때에도 빨리 걸어야 왕복 3시간이 걸립니다. 어른들이 쉬지 않고 가도 3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깊은 산길을 혼자 가는 것도 무섭지만 길에서 뱀을 만나는 것은 제일 무서운 것이지요. 장날도 아니고 방학이기 때문에 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 가기 무섭다고 동생 영자와 같이 다녀오라고 했는데 어린 동생이 따라가겠다고 떼를 쓰는 바람에 같이 가게 되었군요. 계산을 해보니 저는 15살, 동생 영자는 11살, 동생 진규는 6살이었네요. 무더운 여름날 6살 된 동생을 업고 그 산길을 오갔다니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많이 힘들었을 텐데요. 업고 갔는데 힘들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아무래도 걱정이 되고 무겁다라고 합니다. 배가 많이 고팠을 텐데 아파서 밥을 제대로 드시지 못하는 부모님과 같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참고 왔네요. 그때 저희 집에서 라면은 귀한 특별 요리였답니다. 밥을 제대로 못 드시던 부모님이 라면 국물 덕에 밥을 드셨다고 날아갈 것만 같이 기뻤다고 하네요. 그 시절을 떠올리니 참았던 눈물이 납니다. 1983년 7월 11일 월요일 맑음. 제목 지능지수. 지능지수 결과가 아이들의 화제가 되었다. 선생님께서 주타기를 불러 심부름을 시키셨다. 무언가를 불러주고 선생님께서 어디에 쓰셨다. 큰 소리로 불러 4분단에 있는 나에게도 다 들렸다. 지능지수인 걸 눈치채고 엿들었다. 35번 112라고 하는 걸 들었다.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지고 놀랬다. 이렇게 낮을 수가. 4학년 때는 134였는데 무척이나 나 자신에 대해 미워하고 있을 때 또 명숙이가 말하는데 135라는 것이다. 잘 못 믿기는 하지만 훨씬 마음이 가벼웠다. 주타기가 138이라고 한다. 약 3년간 1점이 증가했다니 의아하다. 과학 경시대회 최우수상과 부상을 아침 조회 시간에 받았다. 1983년 7월 12일 화요일 맑음. 제목 무서움. 아침 일찍 필년의 오빠가 오셨다. 웬일일까? 밖에 나갔던 어머니께서 들어오셔서 말씀하셨다. 필년에 할아버지께서 목을 메어 돌아가셨다. 필년의 할아버지는 필려 아버지의 삼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할아버지보다 더 잘 모셔왔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시다니 까마귀가 요란하더라니. 저녁에 늦게 집에 혼자 오느라 무서워서 혼났다. 아랫목에서 집까지 영숙이와 금희, 명숙이가 조금 바래다 주어서 무척 고마웠다. 집에 와서도 사뭇 무서움이 떨어지지 않는다. 1983년 7월 13일 수요일 맑음. 제목 엄마. 어제 집에 늦게 오느라 무서워 혼이 났다. 그래서 오늘은 일찍 집에 와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마음 먹었는데 오늘 또 아이들과 놀다가 늦었다. 마을 가까이에 왔을 때부터 걱정이 점층법처럼 늘어나고 짙어지기 시작한다. 아무래도 자신이 없다. 할 수 없이 영숙이네 집에 가서 전화로 연락하여 엄마가 내려오게 하려고 했다. 영숙이네 집에 갔을 때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요행이 복년이가 있어 같이 왔다. 한참 올 때 엄마가 내려오고 있지 않은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른다. 발걸음이 너무너무 가벼웠다. 저희 동네는 아랫목에 6집이 있고 저희 집을 비롯한 3집은 아랫목에서 한참 올라와야 있었습니다. 다른 2집도 뚝 떨어져 있었고요. 모두 11가구였습니다. 필년의 집은 아랫목에서 저희 집으로 오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산골의 밤은 더 깜깜합니다. 더구나 필려 할아버지의 죽음은 충격이었고 몹시 무서웠답니다. 엄마도 무서움을 많이 타지만 제 마음을 아시고 저를 위해 마중을 나와 주셨네요.
저를 생각해 주시는 어머니를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1983년 7월 15일 금요일 맑음. 제목 동시. 클럽 활동 시간이었다. 아이들의 웅성 소리와 동시에 각 부서로 옮겨간다. 문해부 도서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선생님께서는 어느 책에 실린 동시를 읽어 내려가신다. 그 중에는 내가 지은 동시 이슬도 실렸다. 남의 시를 감상하듯 조용히 감상해 보았다. 그러나 남에게 빠지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어린애가 지은 것 같다. 다른 작품과 비교해 보았을 때 중학교는 국민학교보다 좀 다른 점이 있다. 국민학교 때 선생님께서 삐뚤어진 것을 잘 손질해 주셨다. 그러나 중학교는 그대로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1983년 7월 16일 토요일 맑음. 20일 날 방학을 한다고 한다. 이제 4일밖에 안 남았다. 어서 왔으면 하고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른다. 31일간이란다. 우리 학교에서는 관찰일지, 실험일지, 독서록, 국민정신교육 노트를 쓴다. 귀찮을 때도 있지만 재미있는 일들이다. 관찰일지는 3일마다 한 개씩, 국민정신교육 노트는 일주일에 한 개씩 쓰는데 월요일 날 쓰고 실험일지는 실험할 때만 쓴다. 선생님께서는 2학년에 관찰일지 2개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셨다. 그런데 난 무엇인가? 쓰기 싫어 억지로 쓰고 호박과 나물이 죽어서 다른 것을 심지도 않고 아무거나 관찰했다. 부끄럽고 후회스럽다. 1983년 7월 17일 일요일 맑음. 제목 제헌절. 휴일이자 제헌절이다. 헌법이 처음 만들어져 발표한 날이다. 엄마랑 밭에 가서 콩밭 풀을 뽑았다. 풀이 너무 많이 자라 옳게 뽑지도 못하고 늙기만 하다. 엄마는 힘들어도 쉬지 않고 잘 하신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손에는 풀물이 배어 누렇다. 씻어도 좀처럼 잘 지워지지 않는다. 장갑이 있어도 손이 더워 끼기 싫어서. 1983년 7월 18일 월요일 맑음. 제목 겁쟁이. 시간을 마치자마자 혼자 집으로 왔다. 명숙이는 청소 시간에 조퇴를 맞고 일찍 갔다. 명숙이네 집에서 담배를 뜯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 집은 아직 다 크지도 않았다. 어제 담배밭을 지날 때의 애석한 심정이었던 때를 생각하며 명숙이를 따라가기 위해 빠르게 걸었다. 땀이 뚝뚝 떨어진다. 한참 가다가 산꼭대기를 바라본다. 명숙이는 너무 멀리 가서 따라갈 수가 없어 풀밭에 덩그렇게 앉아 관찰 일지를 썼다. 2개를 다 썼을 때 추워져서 가방을 챙기고 아이들이 오는가 보았다. 그러나 그림자도 안 보인다. 해는 산을 넘어갔고 산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서 무서웠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큰 결심을 하고 땀 흘려 왔던 길을 내려갔다. 아이들이 오는가 보려고. 다행히도 아이들은 도랑가에서 놀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전보다
더 겁쟁이가 되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약해졌는지 모르겠다. 곧장 넘어질 것 같이. 어릴 때보다 더 못한 것 같다. 친구의 할아버지 죽음 이후로 겁이 더 많아졌나 봅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땀 흘려 왔던 길을 다시 내려갔을까요? 산 꼭대기를 다 올라간 후 산 등성이를 2개 더 넘어가야 하는데 그 길이 깊은 산속이기 때문에 훨씬 더 무섭답니다. 귀신이 나올 것만 같아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갈 때도 있었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었나 봅니다. 부스럭 하는 소리만 들려도 몸이 오싹해지고 머리카락이 쭈삣하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1983년 7월 19일 화요일 비. 제목 나의 꿈. 나의 꿈, 나의 자랑을 써내라고 하셨다. 나의 꿈이라 4학년 때는 간호원, 5, 6학년 때는 선생님, 중학교 때는 판사, 6학년 때는 과학자. 어떻게 된 셈인가? 그러나 이제 조금이나마 어렴풋이 확실히 결정이 되었다. 판사로. 다 옮겨서 선생님께 내었다. 선생님께서는 이거 안 되겠는걸? 주타기와 공부도 1, 2등 경쟁. 성남이는 숙명적으로 대강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나는 전혀 몰랐다. 나도 처음 듣고 놀랐다. 기구한 일이다. 어릴 때 꿈이 참 많았네요. 그 꿈들이 아득한 신기루 마냥 날아가고 없네요. 저는 간호과를 졸업하고 간호사의 길을 가지 않았답니다. 결혼 후 2 딸을 두고 32살에 하나생명에 입사하여 거의 2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17년 가까이는 보험 영업을 했고 3년 이상은 보험법인 대리점을 다니며 하나생명 상품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책을 읽고 글쓰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전혀 다른 길, 다른 인생을 살면서 50고개를 넘겼습니다.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니 일기 쓰기를 좋아하고 동시 쓰기도 좋아했네요. 오랜 세월 담을 쌓고 살긴 했지만요. 잊었던 것들을 하나씩 발견해 갑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말입니다. 저의 인생 이막에 대한 꿈을 한 걸음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1983년 7월 20일 수요일 맑음. 제목 괴로움. 요즘은 너무너무 괴롭다. 죽고 싶고 미칠 지경으로 울고 싶다. 아니다.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 여태까지 1등을 하려고 눈에 불을 켰는데 이제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이었던 것은 보기 좋게 고스란히 무너져 버렸다. 지능지수가 122라는 것. 더구나 좋던 친구들까지 내 마음을 끊어지게 아프게 한다. 마을 친구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미자는 학교에서의 유일한 벗이다. 계속 져버리지 않았으면.
저절로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말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귀찮다. 친척에게도 선생님께도 편지 한 통 안 썼다. 학교에서는 더 절실히 괴로운 생각이 나도 집에 가고 올 때에는 조금은 잊는다. 1983년 7월 21일 목요일 맑음. 제목 친구들. 아이들은 많이 변했다. 맨 먼저 영숙이가 너무너무 변했다. 말을 못 꺼낸다.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번번이 비꼬아 말하고 기가 막히게 한다. 우리 반 아이들도 나를 미워하는 것만 같다. 혜순이, 순남이도 모두. 정말로 친구들이 변한 것일까? 내가 변한 것일까? 명숙이도 아침에 떡을 줄 때 다른 아이들에게는 많이 주고 나에겐 적게 주었다. 얼마나 주기가 싫었으면 아무렇게나 주다가 떨어뜨리기까지 했다. 그렇게도 밉고 싫으면 보기도 말하기도 싫어할 줄 알았는데 숙제 노트를 빌리러 오는 것이다. 나는 딱 거절해버렸다. 산골 소녀가 사춘기가 확실한 것 같네요. 지능 지수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았네요. 공부에 대한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듯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힘들어하네요. 친구들 문제까지도 많이 민감하고요. 친구 문제로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니 안타깝습니다. 이런 시절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1983년 7월 22일 금요일 비. 제목 비의 덕으로.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일찍 집에서 나오므로 우산을 준비 못했다. 집에서 나올 때 안개만 자욱 끼고 비는 안 왔다. 한참 학교 가다가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해서 집에 올 때까지 계속 왔다. 안개가 끼어도 비가 오지 않는 때가 많아 비닐만 갖고 왔다. 공부 시간에도 계속 비가 쫙쫙 쏟아져 많이 왔다. 4시간을 마치고 나서 도시락을 책상 위에 얹고 뚜껑을 열었을 때 비가 계속 오면 집에 가기 어려운 학생들 교무실로 오라고 방송되었다. 밥은 비가 오는 데서 먹을 수 없으므로 학교에서 먹고 가려고 한 입씩 금방 먹었다. 영숙이 필려 종숙이는 안 오려다가 억지로 오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어서 가고 싶어서 마음이 들떴다. 비는 다 맞아서 정말 물에 빠진 생쥐같이 머리에서 물이 줄줄 흘렀다. 도랑에는 물이 조금밖에 없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산골 소녀의 하루하루 생활과 그 마음이 상상이 되시나요? 의기소침해 있고 친구 문제로 고민이 많은 산골 소녀를 많이 응원해 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